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칼날처럼 거리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예고 없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매서운 바람은 행인들의 발걸음을 재촉했죠. 이런 날씨 속에서 작은 키에 다소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가는 한 노인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낡은 꽃무늬 스카프를 목에 두른 이 노인은 김명자 할머니였습니다. 78세의 김명자 할머니는 표면적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수도권 외곽에 수만 평의 토지를 소유한 막대한 재력가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소박하게 살아왔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그녀가 가진 부를 상상하기 어려웠죠. 아이고, 갑자기 비가 오네. 김명자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며 청력을 거의 잃어버린 데다 요즘에는 치매 증상도 종종 나타났어요. 맑은 정신일 때는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가끔씩 현실 감각을 잃곤 했습니다. 오늘처럼 갑작스러운 비를 만났을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피할 곳을 찾았죠. 도로변에 자리 잡은 건물 중 불빛이 환하게 켜진 부동산 중개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명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어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고객과 상담 중이었죠. 그 직원이 바로 이상훈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매물은 실제로 보시면 훨씬 마음에 드실 겁니다. 내일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이상훈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고객을 설득하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세련된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객과 통화를 마친 이상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그때 김명자 할머니는 조용히 문 앞에 서서 비에 젖은 옷을 털고 있었습니다. 한기에 몸을 떨며 주위를 살피던 할머니는 이상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김명자 할머니는 살짝 머리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기요, 잠시 비만 피하겠습니다. 밖에 갑자기 비가 와서 김명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청력이 좋지 않아 자신의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어려웠죠. 이상우는 할머니를 쳐다보며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귀찮음이 역력했어요. 아, 네. 이상우는 건조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태도는 손님도 아닌 사람이 왜 들어왔나 하는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김명자 할머니는 이런 반응에 조금 당황했지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의 구석에 있는 의자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방 안의 따뜻한 온기가 김명자 할머니의 얼어붙은 몸을 서서히 녹여갔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 소리가 건물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현실과 기억이 뒤섞이기 시작했고 치매의 증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김명자 할머니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왜 자신이 이곳에 있는지, 이게 어디인지 불현듯 기억이 흐려졌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방 안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죠. 손가락으로 무릎 위의 가방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리며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김명자 할머니는 몸을 웅크리며 중얼거렸어요. 실내 온도는 적절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퍼져나가는 불안감이 한기로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끓여주던 따뜻한 미역국 생각이 불쑥 떠올랐죠. 그 기억에 이끌려 김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불안정한 걸음으로 이상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따뜻한 물 한 잔만 주실래요? 이상훈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카페가 아닙니다. 물이 필요하시면 편의점에 가보세요. 그제야 이상훈은 고개를 들어 김명자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어딘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미 3개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피곤함이 몰려오는 시간이었죠. 그에게 김명자 할머니는 그저 귀찮은 방해물에 불과했습니다. 제발 물 한 잔만요. 너무 목이 말라서. 김명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의식 속에서는 지금 이곳이 어딘지 자신이 누구인지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추위와 갈증, 그리고 낯선 곳에 대한 불안감만이 남아 있었죠. 이상훈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김명자 할머니를 향해 걸어왔어요. 아니, 할머니, 제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여기는 카페가 아니라고요. 밖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세요. 이상훈의 목소리는 꽤 높아져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 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김명자 할머니는 그 소리에 몸을 움츠렸지만 치매의 혼돈 속에서 상황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요청을 반복할 뿐이었죠. 물 좀. 이상훈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는 완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는 김명자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이젠 가셔야겠어요. 여기서 장사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이상훈의 손길에 놀라 저항했지만 그녀의 힘은 약했어요. 이상훈은 문을 열고 김명자 할머니를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집을 사거나 파실 일이 있으실 때만 오세요. 이상훈의 마지막 말과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밖으로 쫓겨나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과 추위가 김명자 할머니의 의식을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빗속에 서서 김명자 할머니는 서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어요. 자신이 부동산 중개소에 비를 피하러 들어갔다가 치매 증상이 발현되어 무례하게 쫓겨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에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김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비통함 대신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보였을지 깨닫고 있었죠. 수십 년간 불을 쌓아 올린 재력가가 한푼없는 노인네 취급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재미있구나. 김명자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며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주소록을 스크롤하다가 박정호 변호사라는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뒤섞인 거리에서 김명자 할머니는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김명자 의뢰인님, 무슨 일이신지요? 정호 씨, 나예요. 시간 좀 있으신가요? 김명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섞인 감정이
그녀의 목소리에 실려 있었죠. 네,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지금 비가 많이 온다던데 어디 계신 건가요? 내일 아침에 시간 좀 내주세요. 만나서 얘기할 일이 있어요. 김명자 할머니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화상으로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이 일은 직접 만나서 처리해야 했죠. 알겠습니다. 아침 9시에 제가 댁으로 찾아뵐게요. 고마워요, 정호 씨. 내일 봅시다. 통화를 마친 김명자 할머니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수십 년 동안 김명자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부동산 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크게 성공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현명한 투자로 자산을 불려왔죠. 하지만 김명자 할머니는 화려한 생활이나 사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노인처럼 검소하게 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재력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가끔씩 익명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사치였죠. 집에 도착한 김명자 할머니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의 불쾌한 경험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노쇠한 모습이나 치매 증상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 중개인이 그저 겉모습만 보고 자신을 대했던 방식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데 김명자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날들이 펼쳐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확히 9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이미 단정히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박정우 변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님.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걱정했습니다. 박정우는 40대 중반의 믿음직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그는 10년 넘게 김명자 할머니의 법률 자문을 담당해왔고 그녀의 모든 재산 관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박정우를 거실로 안내하며 어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갔던 순간부터 쫓겨난 순간까지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모욕감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부동산 중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박정우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스쳐 지나갔지만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물론이지요. 서호동 232번지 건물 1층이었어요. 미래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김명자 할머니는 또렷이 대답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긴 했지만 그녀는 아직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맑은 정신을 유지했어요. 그 주소가 혹시 의뢰인님 소유의 건물 아닌가요? 박정우는 태블릿을 꺼내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내 소유의 건물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네요. 네, 맞습니다. 서호동 232번지는 의뢰인님 소유입니다. 3년 전에 매입하셨고 현재 6개의 점포가 임대 중이에요. 그중 하나가 미래 부동산입니다. 이 말을 듣자 김명자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참 흥미롭네요. 내가 그 건물의 주인이었군요. 의뢰인님,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실 건가요? 박정우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요, 법적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오후에 그 부동산 중개소에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의뢰인님을 모시겠습니다. 김명자 할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분명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오후 2시 김명자 할머니와 박정우 변호사는 미래 부동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마치 김명자 할머니의 결심을 응원이라도 하듯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죠. 김명자 할머니는 어제보다 훨씬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에 우아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손에는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위험 있는 부동산 재벌의 모습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의뢰인님? 박정우가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든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럼요. 들어가 볼까요? 김명자 할머니는 당당하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상우는 책상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김명자 할머니가 들어오자 이상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상훈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김명자 할머니의 달라진 외모와 함께 들어온 정장 차림의 남자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를 기억하시나요? 김명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이상우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혹시 어제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이상우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김명자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상훈 씨 맞죠? 간판에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상훈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네요. 저는 김명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변호사 박정우 씨고요. 이상훈의 얼굴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변호사라는 단어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변호사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박정우가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한 장을 이상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상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류에는 명확하게 소유자 김명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상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김명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제 무례하게 쫓아냈던 그 허름한 노인이 자신이 월세를 내고 있는 건물의 주인이라니 이상훈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셨나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에요. 김명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많이 피곤해서... 그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평소 고객들에게 보여주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건물을 어떻게 처분할 계획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김명자 할머니는 이상훈을 무시한 채 박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이상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네, 의뢰인님. 현재 시세로는 이 건물이 1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매입자가 몇 명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 중 한 분은 이미 계약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진행하세요. 이상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렵게 자리 잡은 이 부동산 중개소는 상권이 좋고 월세가 저렴해 인기 있는 위치였어요. 다른 곳으로 옮기면 훨씬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발, 김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이상우는 급기야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김명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연민이 일었지만 어제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어요. 이상훈 씨, 일어나세요. 김명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어요. 이상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 아세요? 그냥 비를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가끔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김명자 할머니의 말에 이상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한 명의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허름한 옷을 입은 늙은이, 장사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만 봤죠. 물 한 잔조차 베풀지 못할 만큼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박정우 변호사는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김명자 할머니의 결정이 무엇이든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새 주인은 월세를 얼마나 올릴 계획인가요? 김명자 할머니가 박정호에게 물었습니다. 박정호는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현재 이상훈 씨는 월 2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새 주인은 최소 500만 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 말을 들은 이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0만 원이 오르면 그의 사업은 유지하기 힘들어질 게 분명했어요. 그는 자신의 무례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은 가능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김명자 할머니의 단호한 결정에 이상우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김명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가게는 제 전부입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상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김명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듯 했어요. 그녀는 이상훈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법칙이죠. 김명자 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박정우와 함께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어요. 이상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과 함께 떨렸어요. 지난 3년간 어렵게 자리 잡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김명자 할머니, 이상훈이 흐느끼며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김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김명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박정호에게 말했습니다. 계약은 일단 보류해 주세요.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봅시다. 이상훈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보답하겠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박정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기회를 주실 생각이신가요? 어제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는데도요? 김명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느냐, 반복하느냐의 차이죠. 이상훈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지, 그건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김명자 할머니의 말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향해 걸어가며 가슴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초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도시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김명자 할머니는 박정호 변호사와 함께 다시 한번 미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예고 없이 방문했죠. 김명자 할머니는 이상훈이 진정으로 변화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앞에 도착했을 때 김명자 할머니는 문 앞에 놓인 작은 화분들을 발견했어요.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출입구 옆에는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우선 안내판도 새로 설치되어 있었죠. 변화가 있네요. 박정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도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겉모습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내부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없던 작은 테이블이 구석에 마련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차와 커피, 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모든 고객을 존중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죠. 이상훈은 고객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지긋한 노부부에게 친절하게 매물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김명자 할머니와 박정호는 조용히 기다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훈의 태도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노부부의 말을 경청하며 그들의 필요에 맞는 집을 추천해주고 있었어요. 여기 물 한 잔 어떠세요? 밖이 많이 덥죠? 사무실 한쪽에 있던 여직원이 다가와 김명자 할머니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전 방문에서는 보지 못했던 직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김명자 할머니가 물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직원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잠시 후 이상훈은 노부부와의 상담을 마치고 김명자 할머니와 박정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긴장감이 스쳤지만 곧 공손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김명자 사장님, 박정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셨나요? 이상훈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상담 중이라 기다렸습니다. 김명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훈은 그들을 자신의 책상으로 안내했어요. 한 달 만에 뵙네요. 계속 연락드리고 싶었지만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상훈의 말에 김명자 할머니는 슬쩍 사무실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요. 변화가 많아 보이네요. 김명자 할머니의 말에 이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과의 만남 이후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례했는지. 그래서 사무실 분위기부터 바꿨어요. 지금은 모든 손님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우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 한 권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다이어리였어요. 이건 제가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기록한 반성일기입니다. 사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어떻게 변하려고 노력했는지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김명자 할머니는 노트를 받아들었지만 펼쳐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이상훈의 표정과 행동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건 이상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기부 증서였어요. 제 월급의 10%를 치매 환자와 노인 복지를 위한 재단에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액수가 크진 않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김명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상훈이 이 정도까지 변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상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지난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웠어요. 이제 저는 모든 손님을 소중하게 대합니다. 특히 노인분들께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김명자 할머니는 이상훈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교차했어요. 의심과 놀라움, 그리고 조금씩 피어나는 희망이 뒤섞여 있었죠. 박정우 변호사는 옆에서 상황을 주시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훈 씨. 김명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단호했어요.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말과 몇 가지 행동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상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사업 계획서였어요. 이건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준비한 노인을 위한 맞춤형 주거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노인분들이 주택을 구할 때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그분들에게 최적화된 주거 환경을 찾아드리는 서비스예요. 또한 월세나 관리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상훈의 설명에 김명자 할머니는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변화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프로그램 시작을 위해 제 개인 자금도 투자했습니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이미 세 분의 어르신께 무료로 주택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중 두 분은 이미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고요. 이상훈의 눈빛에는 확신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김명자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단지 임대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변화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이렇게 큰 보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김명자 할머니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히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이상훈의 변화가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상훈 씨, 당신의 변화가 인상적이네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김명자 할머니의 말에 이상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하실지. 김명자 할머니는 박정우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었어요. 박정우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상훈 씨, 김명자 의뢰인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시려고 합니다. 이상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이 건물은 더 이상 매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현재 임대 조건을 3년간 더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상훈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감격한 표정으로 김명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김명자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당신이 시작한 노인을 위한 맞춤형 주거 상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저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이상우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평생의 사업으로 삼겠습니다. 사장님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시작한 재단에 대한 정보예요. 노인과 치매 환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 계획이에요. 이상훈 씨가 관심 있다면 함께 일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이상훈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김명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김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 그녀를 무례하게 대했던 남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 자신도 놀라고 있었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도시의 거리를 쓸고 지나가는 아름다운 오후였어요. 김명자 할머니는 박정우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완공된 명자 복지재단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난 수십 년간 모아온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 지은 이 건물은 치매 환자와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탄생했죠. 드디어 완성되었네요, 의뢰인님. 박정우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소박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평생 모아온 재산이 이렇게 쓰이는 걸 보니 참 기쁘네요.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외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넓은 창문들은 충분한 자연광을 들이고 곳곳에 작은 정원과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닌 노인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제2의 집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까요? 개관식이 곧 시작될 거예요. 박정우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은 설레임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로비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개관식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사들도 취재를 위해 나와 있었죠. 김명자 할머니가 들어오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김명자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훈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이제 명자 복지재단의 운영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는 자신의 부동산 중개 경험을 살려 재단의 부지 선정과 설계 과정에 큰 도움을 주었어요. 이상훈 이사님, 오늘 정말 멋져 보이네요. 김명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훈은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이상훈은 김명자 할머니와 박정우 변호사를 안내하며 시설 곳곳을 설명했습니다. 1층에는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치료실과 다양한 활동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2층은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와 건강관리실이 있었어요. 3층에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임시주거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이 자랑스러워요. 이상훈이 설명하는 노인 맞춤형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그가 반년 전 시작했던 그 작은 계획이 크게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동산 전문 지식을 활용해 노인들에게 적합한 주거 환경을 찾아주는 일을 체계화했어요. 지금까지 150명의 어르신들께 무료로 주택 상담을 해드렸고 90명이 적합한 집을 찾으셨습니다. 재단에서 임대료 지원도 하고 있고요. 김명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상훈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단 한 번의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개관식이 시작되고 김명자 할머니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 재단을 만들게 된 계기는 아주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겨울비를 피해 들어간 한 부동산 중개소에서 있었던 일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지 결정하게 해주었어요. 그녀는 이상훈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겪는 불편한 경험이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재단을 통해 노인들이 존중받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어요. 이 재단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지역 방송국에서 김명자 할머니와 이상훈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날 저녁 뉴스에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어요. 몇 주 후 한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젊은 중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김명자 할머니와 이상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고객들을 대했던 방식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사람들을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대해야겠다. 그는 결심했고 다음 날부터 사무실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마치 작은 돌이 호수에 던져져 만드는 잔물결처럼 서서히 퍼져나가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김명자 할머니는 그날 오후 재단 건물 옥상 정원에 앉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마무리되고 있다고 느꼈죠. 당신이 자랑스러울 거예요. 김명자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따스한 가을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석양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가고 있는 김명자 할머니의 모습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가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만든다는 것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